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아동복지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론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육아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죠. 또 조선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입양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장애아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 보편적인 아동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이 아동 중에서도 이렇게 특수한 어떤 문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또 특수한 아동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보육아동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라든가 조선가족의 아동이라든가 또 입양아동이라든가 또 가정이탁 아동이라든가 또 이런 장애아동이라든가 다양한 그 아동의 그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런 특수 상황에 놓여 있고 또 특수한 그런 아동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아동 대상은요,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에요. 이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아동 서비스를 요하는지 한번 오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다문화 가족에 속한 그 아동에 대한 그런 상황들 또 현황들 또 문제들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한번 집중적으로 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또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살펴볼 챕터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배울 챕터는요, 제1절이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문화 가족, 또 다문화 가정, 이 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아동을 이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다문화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어떤 현황을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상당수 학생들은 이 다문화 가족 또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 용어가 생긴 것은 1990년대 초중반 때부터 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다문화 가족 아동 또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 개념을 잘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1절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이에요.
이 다문화 가족의 아동의 개념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실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또 태국 뭐 스리랑카 뭐 이렇게 캄보디아 뭐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 저개발 국가 또는 중국의 중국 교포들의 여성들이 이 한국의 이제 노총각이나 또 도시 근로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이제 국제 결혼의 일환으로 이 동남아시아의 국가에 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뭐 태국 뭐 이런 국가들에서 국내 이제 노총각이나 도시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로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민을 온 그런 가족들을 결혼 이주 여성이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 여성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노총각이나 도시 근로자들과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그 구성된 가족을 우리가 통상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을 한번 살펴보면요,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 아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교포라든가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호칭을 하는 것을 다문화 가족이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아동을 다문화 가족 아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적을 달리하는 종족이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형태로 구성된 국제 결혼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와의 결혼 가정과 같이 이중의 문화나 삼중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를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 거기에 속하 있는 자녀들을 다문화 가족 아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대로라면요, 첫 번째가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 이게 다문화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한 가정. 이게 다문화 가족이에요. 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또 다른 국가의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중, 3중의 문화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족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가족에 속하는 부류는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남성 또는 여성과 결혼하여 만든 가정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외국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의 남성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외국의 동남아시아나 중국 교포의 남성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혼 이민 여성들과 한국의 남성이 결혼한 가족, 이런 가족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주 노동자 가족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중동 쪽에서 아니면 동남아시아권에서 우리 이제 어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노동자들이 있죠. 그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주한 노동자들. 거기에는 이제 총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주를 해오는 그런 노동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을 포함해서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탈북 이주민이에요.
세터민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다문화 가족 아동 전에 세터민 아동에 대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다문화 가족 아동하고 함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업을 하려고 이게 넘어갔습니다. 이 탈북 이주민,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한시적으로 한때는 세터민, 뭐 새로운 터전을 이루는 뭐 국민이다, 주민이다, 시민이다 이런 용어로 해서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탈북 이주민, 탈북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이민자의 가정들, 이주 노동자의 가정들, 또 탈북 이주민 또는 북한 이탈 주민들로 구성된 가족들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에서 다문화 가족이다. 또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다문화 가족의 유형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국제결혼 가정이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있고요.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하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국 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남성들과 이런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하는 그런 가정의 수가 많이 있죠. 두 번째는 극히 약하지만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포괄해서 국제결혼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문화 가족은요. 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에요.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 이거 외국인 근로자 가정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에 한국에 이주한 가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이것을 포괄해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터민 가정이요,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가정, 탈북 이주민 가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탈북 이주민 가정 같은 경우는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탈북한 남성과 탈북한 여성이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두 번째,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에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이에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세 번째,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또 탈북 이주민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족의 유형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 그리고 그 다문화 가족에 속한 아동, 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3월 21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2008년도에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졌다. 자, 우리 앞서 말한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이 2008년도 3월 21일 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됐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이 다문화 가족들의 어떤 열악한 상황들,
어떤 문제들, 어떤 복지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법, 그 다문화 가족을 도와주는 법은 무엇일까?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008년도에 제정이 됐다.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7조에 보면은 평등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 상담이라든가 부부 교육이라든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일반 가족과 차별되지 않고 이 다문화 가족들이 어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다문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8조에 보면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넣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 통역이라든가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수님이 사실상 2012년도에요. 의정부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을 역임을 했어요. 이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의정부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었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우리 의정부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센터장을 맡아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한번 보면요. 이 다문화 가족들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한국의 남성들과 이제 동남아시아권, 그러니까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또 중국의 이제 중국 교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가 이제 좀 이게 통하게 돼서 좀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과 남편인 그 한국인 남성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그 가족들,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나 시동생들이나 이런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정폭력의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문화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8조에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둬서요. 각종 언어 통역을 해준다든가 법률 상담이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1조에는요.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 이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국적이 다 달라요.
예, 캄보디아 언어가 다르고요. 베트남 언어가 다르죠. 태국의 언어가 다르죠. 또 중국의 언어가 달라요. 예, 다양한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요. 예, 결혼 이민자들에게 뭐 통번역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을 하면서 이 통번역사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우리 이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 또 중국의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이제 통번역사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제 어떤 각종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서 가정에다가 이렇게 송달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통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또 번역을 해주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1조에 나오는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요, 이게 설립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그런 법인이나 단체에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다문화가족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을 우리 경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2008년도 3월 21일 날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만들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그 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날 제정이 됐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을 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는 법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됐지만 2011년도에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다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을 제정이라고 해요. 개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법을 바꾸는 것을, 수정하는 것을 개정이다라고 하는데요. 2011년도에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분야별 발전 시책과 평가, 또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또 하실 것은 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에 5년에 한 번씩 다문화 가족의 어떤 실태 조사를 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족이 어떤 현황에 놓여져 있는지 또 다문화 가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 더 업그레이드된 더 발전적인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동복지법도 마찬가지죠. 아동과 관련된 법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동복지도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도 5년에 한 번씩 아동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이게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와 동일하게 5년마다 이 다문화 가족들도 다문화 가족 기본 정책을 수립을 하게끔 2011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립이 되지만 이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이 5년에 한 번씩 딱 기본 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쪼개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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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잖아요.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그 5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을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행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 시행 계획, 2021년도 시행 계획, 2022년도 시행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시행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세우고 또 1년에 한 번씩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9월에는 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모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이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이제 단일민족 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타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이런 국가에서 오는 그런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때로는 멸시도 하고 폄하도 하기도 하고 이게 무시를 하는 또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든 이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이 어떤 문화의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 9월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개정을 해서 이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규정을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법을 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016년도 6월에는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또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7년도 12월 12일에는요,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우리가 2013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을 2017년도에 더 강화를 해가지고요. 다문화 이해 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끔 됐다. 그리고 또 관계자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가족 또는 이제 다문화 가족 아동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으로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또 뭐 아동 폭력과 관련된 뭐 예방 교육이라든가 뭐 다문화 가족의 어떤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식의 부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어떤 뭐 아동, 노인, 장애인, 또 다문화 가족, 또 뭐 여성 이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해 교육의 어떤 부족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이 교원에 대한 교육, 연수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 또 다문화 가족의 아동, 이것을 한번 법적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법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법 조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4번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 또는 국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 아까 국제결혼 가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제결혼 가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국제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번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 결혼을 한국의 남성들로 이루어진 가족이 이제 가번에 해당이 된다면요. 나번은 뭐냐면 기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지만 결혼 이민 여성들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 여성이에요. 그리고 한국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 그러니까 이제 국적을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의 기준은 가번이고요. 나번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넓은 개념에서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결혼 이민자 등이라는 것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가번은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 등이 결혼 이민자 등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국제법 제4조에 따라서 기하 허가를 받은 자까지를 결혼 이민자 등이다. 등이라는 것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민자였지만 기여를 허락을 받아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 그래서 위에 1번의 가번과 나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2번의 가번과 나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개념, 또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동 청소년이라 하면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죠. 우리나라의 아동 그러면 뭐라 그랬죠? 아동. 이거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꼭 외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다 라고 했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청소년은 어떻게 됐죠?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다 라고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했어요. 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는요, 아동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앞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재외 애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생활 적응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 문화의 차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 상당수가 정상적인 말, 언어 발달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결혼 이주 여성들은 주로 중국 교포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의 결혼 이민 여성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하고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한국의 남성과 한국의 남성의 가족들하고 이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또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이 한국말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족 아동들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한국말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발달에 많은 이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의 문제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은 이중 언어를 함께 쓴과 동시에 적절한 자극과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언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아동, 그 자녀들의 아주 굉장히 뿌리 깊은 그 문제의 근원은 이 의사소통이 어렵다. 언어가 잘 구사가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늦은 언어 발달과 문화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어떤 학교에 가서 집단 따돌림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낮은 학습 능력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개념, 또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잠시 휴식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